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4급의 우리 듣기 일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일부분이 또 처음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유형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험지를 처음에 이렇게 뜯게 되죠. 옆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띄고 이렇게 딱 열면은 맨 첫 번째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팅리 이렇게 하면서 밑에 여기 이제 팅리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듣기 해놓고 이 밑에 예제 문제가 이제 적혀져 있고요. 중요한 건 요 밑에 부분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별표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이 10개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괄호들이 있어요. 괄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일단 어떤 지문에 대해서 짧은 지문에 대해서 이제 읽어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었던 이 별표상의 문장들도 만약에 남자가 먼저 읽었다면 여자가 다른 목소리로 또 이 별표상의 문장도 읽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 또 보고 들은 것이 일치할 때는 맞다 체크 표시, 일치하지 않을 때는 틀리다 X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킹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마킹 답안지에 이 체크 표시랑 X 표시된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으면은 맞다 그럼 여기다 이제 색칠을 해주시는 거고 이비연필로. 틀리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색칠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신 HSK 3급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유형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 얘가 듣기 이 부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랑 똑같아요, 유형이. 대신 이제 3급이니까 훨씬 문장 길이도 줄어들겠고 이제 어휘 난이도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급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보다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서 4급 단어들 많이 나오고 간혹 또 조금씩 어려운 단어 한두 개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우리가 다 알아듣고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줘야 할 텐데 걔가 들리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시험지상에서 이렇게 먼저 보게 되는 이것들이 문제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가 되거든요. 이 별표 문장들이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만 되면 안 돼. 얘가 정확하게 발음이 돼야 돼요. 발음을 아셔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언급이 되고 일치할 때 우리가 맞다 표시 아닐 때 X 표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듣기 영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일부분은요. 이 별표 문장의 해석과 발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문제 본격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유형을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이런 유형에 맞춰서 풀어보시고 세 문제 준비했거든요.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我打算去昆明玩，听说那边四季如春，不仅天气好，而且当地美食特别好吃，相信这个暑假会十分有趣。他暑假去昆明开会。 자, 방금 안내해 드린 것처럼 앞서서 짤막한 문장을 맞아요. 이제 읽어주고 그 뒤에 또 다른 성별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있던 이 제시되어 있는 별표 문장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1번 문장 뭐예요? 他暑假去 무슨 민开会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는 여름 휴가 때 내지는 여름 방학 때 다 상관없어요. 그가 만약에 학생이면 여름 방학인 거고요. 직장인이면 여름 휴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여름 휴가 때 여름 휴가라고 해야 돼. 뒤에 보니까开会 회의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름 휴가 때 취 어디로 가서 이 지명 자체는 발음을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어디로 가서 开会 회의를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요. 쿤밍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쿤밍으로 가서 开会 회의를 한다 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我打算去昆明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꼭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빠르게 해석을 해주시고 첫 부분에 이렇게 답 관련 문장이 바로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별표 문장들을 빠르게 볼 수 있느냐. 이 4급 같은 경우에는요.
예제 부분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제를 읽어주는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 그 예제 문제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10개의 문장을 최대한 빨리 훑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급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3급 듣기 이 부분하고 유형만 같지 들려주는 횟수도 3급은 2번 들려주잖아요. 잠깐 놓칠 수 있어. 근데 4급은 딱 한 번 들려주고 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막 딴 생각하고 있다 앞에 놓치시고 뒤에서부터 들으시면은 답 고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특히나 집중을 해야 한다. 지금 보니까 뭐예요? 나는 打算去 쿤밍 왈. 쿤밍에 놀러 갈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왔던 지금 카이호에 이게 회의하러 가는 건 일하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가 벌써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听说 듣지 않니 뭐뭐라고 하더라 라고 해석하시고 那边 그곳은 四季如春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四季는 4계절이죠. 추나추동 4계절이 루춘 루는 동사로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4계절이 봄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지내기 좋다라는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不仅天气好而且 땡땡땡. 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뿌진 접속사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 게다가 뭐뭐뭐. 자, 듣지 않니 거기가 날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当地美食特别好吃. 当地는 우리 현지, 그 본지 현지를 当地라고 해요. 그 현지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자, 여러분 요새 이 메이시란 단어도 이게 알아두세요. 우리 음식 하게 되면 음식 요리하면 무조건 차이 생각나죠? 차이. 근데 이 차이 자체는요. 뭐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이런 의미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요리 중성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이시라고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맛있는 좋은 그런 음식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란 단어를 우리가 메이시라는 요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 현지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더라. 相信 뭐뭐뭐뭐뭐 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해서 믿다 동사 맨 앞으로 뺐어요. 뭐뭐일 거라고 나는 믿는다. 这个暑假 이번 여름방학이 会 뭐뭐 할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会十分有趣 대단히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十分有趣도 이제 4급 시작하셨다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동안은 아마도 재미있다 하면 무조건 뭐야? 有意思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HSK 4급 하게 되면은 재미있다 有趣 이 표현 정말 중국인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대단하다라고 할 때 대단히라는 부사 非常 알죠. 그거 이제 익숙하잖아. 이 十分 정말 많이 써요. 이 十分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아요. 우리가 시간 표현할 때 뭐 1시 10분, 2시 10분, 3시 10분 할 때 10분 할 때 그때 봤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부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얘가 非常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十分有趣, 十分有趣 4급 필수 단어에 속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답을 확인하면 우리 앞서 나왔던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문장은 카이호에 일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회의하러 가는 거니까 이건 일하러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취 쿤밍 왈 했잖아. 일치하지 않는다.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듣고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보세요. 별표 문장 보면서. 2. 女儿说她今天下班后有约，要给同事过生日，晚上不回来吃饭了，让我们先吃，不用等她了。女儿晚上要加班。 자, 우리 문제 들어봤습니다. 우리 보고 있던 문장은 뭐였어요? 별표 문장은 女儿晚上要加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딸은 저녁에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 내지는 뭐뭐 하려고 한다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자, 뭐 하려고 한다? 찌아반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찌아반 요거 별표해 놓을게요. 동사. 자, 우리가 이 반자 들어간 동사 샹반 출근하다.
시아반 퇴근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동사가 바로 이 지아반이란 동사입니다. 자기가 원래 하기로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로 또 더 일을 하게 되면은 추가하다 할 때 가짜 써서 지아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야근하잖아요. 그것도 지아반이고요. 원래 주말에 나올 필요 없잖아. 예를 들면은. 근데 주말에도 막 나와서 일했어요. 그것도 지아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완샹이라고 하는 시간 명사가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야근하다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딸은 저녁에 야근을 하려고 한다. 딸은 저녁에 야근해야 한다. 라는 내용. 지금 일단 우리가 제시 문장으로 봤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앞서 어떤 문장들 쭉 읽어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女儿说她今天下班后有约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딸은 말했습니다. 딸이 뭐라고 말했다. 그녀가 오늘 퇴근 후에 요유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유하게 되면요 한 글자 명사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이 있다고 말했어요. 要给同事 동시는 직장 동료 회사 친구라는 뜻이죠. 직장 동료에게 过生日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过生日 하게 되면은 생일을 쇠다, 생일을 보내다란 뜻이죠. 근데 누구누구에게 생일을 쇠주는 거는 같이 생일 파티하고 생일이니까 같이 뭐 밥 먹고 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给 누구누구 过生日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생일 파티를 해준대요. 晚上不回来吃饭了.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 먹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不 땡땡 了 뭐뭐 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回来吃饭 집에 돌아와서 밥 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让我们 그래서 우리더러 뭐뭐 하라고 시키다. 1랑은 사역동사입니다. 우리더러 뭐 하라고 시켰어요? 先吃 먼저 먹으라고 시켰죠. 그러니까 저녁밥을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뉴얼이란 단어 딸이 언급된 걸로 봐서 이게 지금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아빠 엄마더러 엄마 아빠더러 시엔치 먼저 밥 먹고 부용당 달러 그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시 문장은 뭐였어요? 女儿晚上要加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겠다고 했다? 아니었죠. 지금 내용이 뭐였냐면은 중간에 过生日给同事过生日라는 표현 나왔고 여기 결정적으로 有约 라는 표현 나왔고 그보다 앞서서 뭘 들었으면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다? 여러분 앞쪽에 집중하기로 했죠. 여기요. 女儿说她今天下班后 下班后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지.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뒤에 뭐 약속 있어 친구와 뭐 회사 친구한테 생일 뭐 같이 파티 그거 다 필요 없고 여기 下班后있으면 이미 퇴근 후에 퇴근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加班 야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불일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앞부분에 더욱더 집중해서 문제 시작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 내지 뭐 R 이렇게 문제 시작하는 번호를 불러줄 때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결국엔 답이 X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제가 총 3문제 준비했는데 요 마지막 문제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我刚到美国的时候很不适应，语言不通，觉得很孤单。后来逐渐习惯了。也交到了很多朋友，我越来越喜欢这儿的生活了。他习惯了这里的生活。 자, 여러분 3번에 지금 제시된 문장 보겠습니다. 他习惯了这里的生活. 자, 그는 이곳의 생활에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서 적응하다, 습관이 되다라고 할 때 우리 동사 시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곳의 생활에 적응이 되었다. 이제 습관처럼 이제 적응이 되었다. 익숙해졌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지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我刚到美国的时候很不适应. 내가 갓 미국에 왔을 때는 갓 방금 막 미국에 왔을 때는 很不适应 매우 적응할 수 없었다. 매우 적응이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바로 또 X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막 갓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시간을
한정,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또 어떤 반전이나 변화의 내용을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면 语言不通觉得很孤单. 자, 이렇게 적응 안 돼가지고 어땠어요? 언어 통하지 않았고 觉得很孤单하다고 느꼈다. 그럼孤单은 형용사로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잖아요. 后来, 후에, 나중에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변화 내용이 뒤따라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后来, 나중에 逐渐习惯了. 점차 우리 부사 점차习惯了. 적응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X 했던 거 이거 다시 취소해야겠다. 그쵸? 점차 적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后来라고 하는 단어도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과거의 시점 안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 안에서 선과 후를 말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 근데 그 나중에도 과거에서의 나중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后来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 적응이 되었습니다. 也交到了很多朋友.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交到了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交朋友 하면 친구 사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交到了 하게 되면 이 到가 결과보호로 목적 달성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 사귄 거죠. 친구가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我越来越喜欢这儿的生活了. 그래서 나는 갈수록 점점 더 喜欢 좋아졌습니다. 좋아하게 되었죠. 这儿的生活, 이곳의 생활을 갈수록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처음만 듣고 또 탁 체크하기에는 또 아닌 예외적인 문제들이 10문제 중에 또 두세 문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적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갓 왔을 때는 很不适应 했지만 后来逐渐习惯了. 여기 逐渐习惯了가 들리는 순간에 타习惯了가 눈에 보이면서 얘를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 일부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별표 문장을 해석하고 발음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1, 2, 3번 했잖아요. 1번에 있는 단어부터 다 외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에 별표 문장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듣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단어를 체크해 주시고 이런 순서를 해주셔야지 1번만 하다가 그러다 1번에 있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표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또 강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고요. 또 오늘도 4급에 있어서의 필수 암기 문장 같이 정리를 해야겠죠? 자, 오늘은 4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李经理不在办公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짜이의 품사가 여러분 지금 전치사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짜이 하면 어디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은 사무실에 없다. 사무실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뒤에 만약에 다른 동사가 또 나와요. 다른 예를 들어서 리징리 뭐 짜이办公室 뭐 전화 받는다. 다른 동작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짜이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전치사 개사 용법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뒤에 다른 동사 나온 거 없어요. 그냥 이 짜이 자체가 동사예요. 그래서 짜이 하면은 거기 있는 거고 부짜이 하면 거기 없는 거가 되는 거죠. 42번 他让小高写邀请信. 자, 이 랑이라는 사역동사 나왔어요. 아까도 한번 살짝 언급이 됐는데 그는 小高더러 뭐뭐 하라고 시킵니다. 시에 쓰라고 시킵니다. 뭘요? 邀请信. 초청장, 초청 편지를 쓰라고 시킵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랑 뒤에 시킴을 받는 이렇게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뭐 하다 동사수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 랑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만 봐도 하나의 문장이 돼요. 小高는 邀请信을 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小高가 邀请信 쓰도록 랑 시킨다. 또 이런 큰 구조, 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자, 43번 볼까요? 他俩从小就认识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랴라고 하는 수사예요. 이 랴는요. 두 사람, 두 명의 뭐 두 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两个人의 뜻이죠.
문법상 꼭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랴 뒤에다가 또 양사를 또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랴, 거 이런 식으로 량거련 할 때 거 있죠. 그거 막 저 뒤에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할이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또 복수 형태가 돼요. 그래서 타멀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타리아 해도 타멀리아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면 워먼리아 해도 되지만 월리아도 되고 니멀리아, 니리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리아라는 이 수사가 4급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쓰기 사진 보고 작문하는 문제. 사람 2명 서 있고요. 이 옆에 레아 이렇게 제시가 된 적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넣어서 문장을 만들지를 우리가 외워둬야 돼요. 이 문장을 외우면 됩니다. 그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이르다라는 느낌으로 찌워넣고 안다.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다. 타리아 从小就认识. 물론 타멀리아 从小就认识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리아라는 수사가 이 43번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다. 44번 叔叔现在还爱打篮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오는 슈슈 있죠. 삼촌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그냥 아버지 또래의 그런 아저씨라든지 진짜 혈연관계 삼촌도 우리가 슈슈라고 합니다. 이제는 띠디妹妹 哥哥 이런 그냥 자기 형제 자매간에서만 호칭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슈슈라는 호칭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이 여전히 아이 따란치오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시환 동사가 떠오르죠. 시환에서 시환 따란치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문법상은 틀리지 않는데 살짝 어감상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시환을 쓰게 되면 그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를 농구하는 걸 좋아하다라는 표현까지만 되고 아이를 쓰게 되면은요. 이 농구하는 게 이 삼촌의 취미예요. 취미로서 그거를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취미로 한다라는 느낌도 같이 들어가요. 뭘 쓰면요? I 쓰면요. 이런 문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취미로 이런 농구를 즐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日记是他生活的一部分. 자, 일기는 그의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 중국어로 일부라는 말 할 때 일부분까지 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他生活的一部分. 물론 우리가 한국어 해석 그대로 막 지역 다 넣어가지고 日记是 그의 생활의 일부분 그냥 他的生活的一部分 이래도 되겠지만 그냥 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더만 남겨두고 얘는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日记是他生活的一部分.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1, 2, 3, 4, 5번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41번 어떻게 읽었다? 李经理不在办公室. 42번은요. 他让小高写邀请信. 43번은요. 他俩从小就认识. 44번. 叔叔现在还爱打篮球. 45번. 日记是他生活的一部分. 자, 좋습니다. 우리 46번부터 또 볼게요. 他正在排队买票. 그는 지금 마침 딱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만들 때 우리 부사 正在 씁니다. 자, 부사 썼으면 이제 동사 나와야 돼요. 排队 알아두세요. 排队 지금 4급 단계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排队란 단어 자체는 정말 생활 밀착형 필수 단어야. 줄 서다라고 할 때 우리가 排队, 排队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줄 서서 표를 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서서 표를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47번은요. 他希望 그는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이希望 동사는요. 바라는 내용 뒤에다가 목적어로 쭉 통째로 붙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끌어내줘야 돼. 他希望 그는 뭐 하기를 바란다? 大家给他发短信 사람들이 그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기를 시황, 희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그는 뭐뭐뭐뭐 하기를 바란다 뒤에 끝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순별 문제 나오면은 시황을 막 맨 끝에다 놓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어 바로 뒤에 붙여주세요. 다 시황 바라는 내용을 목적어로 통째로 붙여준다. 48번 生气时别急着做决定. 자, 화가 날 때
뭐뭐 하지 말아라. 别急着. 막 급히 서둘러서 뭐뭐 한다는 표현이죠. 급히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아라. 우리 쥐에띵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 결정하다는 뜻 있지만 이렇게 수어를 동사로 따로 또 써서 결정을 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 같이 정리를 해봤고 49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 호칭 있죠. 안에 우리 치즈, 물론 아내를 부를 때는 우리가 치즈라고 부르는 용도로 얘를 쓰지는 않지만 이 아내라는 단어 우리가 치즈라고 합니다. 치즈. 자, 그래서 아내는 아까 슈슈처럼 기억을 꼭 해주세요. 치즈 뒤에도 뭐라고 느낀다? 房子很便宜. 이 집이 싸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 뒤에도 동사 보세요. 앞으로 빼주는 거죠. 뭐뭐뭐뭐 하다라고 느끼다라고 해도 중국어를 할 때는 주어 바로 뒤에 주어 뒤에더怎么怎么样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고. 자, 50번 볼까요? 智能手机. 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능 핸드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让生活, 让뒤에 있는 놈을 뭐뭐하게 시키다 만들다라고 우리 해석을 하죠.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훨씬 더욱더 方便하게 만들어 주었다. 생활을 더욱더 훨씬 편리하게 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6번부터 50번 문장도 한 번씩 읽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46번. 他正在排队买票. 47번. 他希望大家给他发短信. 48번. 生气时别急着做决定. 49번. 妻子觉得房子很便宜. 마지막 50번. 智能手机让生活更方便了.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급 필수 암기 문장 50번까지 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서 나왔던 별표 문장들도 열심히 또 읽으면서 이 암기 문장처럼 외워주시고요. 이 암기 문장 10개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